막히잖아요. 네, 수영장. 그림자. 저기 또 여기도 그렇지만 저기 양양 솔비치 가면은 앞에 찍으면 또 저렇게 나와요. 거기도. 예. 멋있죠. 야,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하늘 수영장이래, 하늘. 예, 수영장. 예. 통영이 예. 이제 저 꼭대기에 있는 수영장이래, 하늘 수영장. 해갖고, 정말 멋있어. 이게 수영장인데 정말 멋있잖아요. 바닥이 보니까 수영장. 아니, 저기 저 밑에는 이제 저 뒤 아래에. 그렇죠, 아래로 쭉 이제. 아래로 그 소나무가 어디죠? 물 가운데 있는 보내줄게요. 이거 찍으면 아니. 잘 안 나와. 보내줄게요. 이거 저 기가 막혀. 밑에. 이건 써먹을 수 있는 밑에요. 거잖아, 이거는. 누가 이게 초상권. 물론 이제 양성일 위원장님께서 쓰지 마 하면 못 쓰지만. 그 석양도 멋있더라고요. 그죠? 요거 말고 또 제가 석양. 저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선운사, 그, 단풍이 그렇게 좋거든요. 선호사, 네, 좋죠. 선운사, 고창 선운사, 선운사. 그 계곡, 그 가에 이게 단풍나무가 있고, 저기 물을 이렇게 가다 놨어요. 근데 그 물속에 비친 단풍이 더 좋은 거야, 이게. 여 위에 있는 거야. 실물 바다. 그래서 그거를 찍으려고 사진 작가들이 뭐 수십 명이 이거 모여가지고 그 단풍 철에 근데 저런 식으로 위에 하고 물속에 비친 거 수면에 비치는. 단풍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아주 이거는 참 내가 또 멋있더라고. 이거 보면은 뭐 뭔가 느끼는 게 있나요? 이 사진을 보면서? 대칭, 대충. 지상하고도 더 좋은 것 같은데. 평선. 시평선. 고요함, 평화, 행복감, 네. 시원함. 시원함. 난 저기서 수영하고 싶다. 난 수영해보고 여기에 그럼 변신성 우리 저기 수영을 해보고 선생님 여기다 싶다. 사진을 넣어야 되겠다. 맞아요. 수영복 입은 사진. 아니 이번에 오파라에 바이올린 드레스 입고 온 사람이잖아요. 저기다 하나 세워놓으면 아니 딱 우리 여기다가 수영복 입고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가 수영장 넣으면 돼요. 같지 않아요. 그냥 잘 바이올린 세워놓으면 그림하고 격이 맡겼어. 네. 역시 음악하는 분이 네. 다르구나. 그러면 이게 선호사다. 이게 지금 뭔가 말하고 있잖아, 우리한테. 예. 물속 말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구체적인 걸 근데 모르는데, 이것도 바이올린이 딱 써있으면, 또 그거 뭐야, 주산지. 선율이 떠있죠. 저거는 타이스의 명사인 것 주산지도 같아요. 유명해. 여기 무슨 영화가 촬영을 봄, 여름, 했는데 가을 그리고 이렇게. 타이스의 명사 보기 딱 그러면 딱 어울리겠어. 거기에 그 집도 있나? 메디테이션. 아, 무슨 그때는 영화 촬영한다고. 자, 여기 요거요. 그거는 다 자, 여기 요거요. 세트. 네, 세트. 뭐? 이게 세트. 꼭대기는 네, 여기 우에 있는 거, 우에 있는 거. 원래 그 책이 없어요. 거기다 바이올린 멋있지 않아요? 네, 거기다 바이올린 하나 딱 세우면 딱 이렇게. 아까 거기가 여기예요. 그 영화. 한도만 틀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다 구경하고 그리고 주고. 그 주산지도 참 멋있어요. 그 버들나무, 왕버들나무. 숨겨진 곳이 한 많은데 개만 요즘에 이제 사면은, 많이 발견해가지고 좋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관광화 시켜서 이게 고장났나 봐요. 안 되는데. 예. 그러면 이런 경기도에 것도 직접 누가 좀 나갈 기좀 때. 했으면 좋겠어. 거기 한 20번 갔나 자, 봐요. 어쨌든 이런 걸 사실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어제 이제 사실 제가 요즘 막 미인 미인. 자선 나는 그거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니에요. 완전 정신이 혼비야. 왜냐면 정신 차려야 돼요. 미인들을 보고서 또 혼비할까봐 혼비했었네. 그래서 막 정신이 없어갖고 오늘 나도 이제 사람들 보니까 오늘 발표할 사람들이 거의 다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거 참, 그래서 내가 아침에 여기 새벽에 와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침 먹으면서 고민하다가, 이 사진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서 이걸 보면서 뭐를 생각하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주 고요합니다, 아주 적막하다, 정말 굉장히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태가. 본 자체가 힐링이에요. 이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행복인 것 같아요. 경쟁으로 막 치닫고, 막 지치고, 누군가를 막 저기 하고, 그런 상태가 아닌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게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하면서 창조라는 걸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행복하고 창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과 창조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냥 불이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과 창조, 행복. 소크라테스와 이제 플러스와의 대화에서 부정이나 불의를 향하는 것이나 부정이나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 나쁘다 주제가 중요 주제다. 이게 소크라테스 그 대화 그걸 우리가 꼭 한 번쯤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소크라테스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대화로 사람들을 다스릴 할 수 있을까? 자. 플라톤이 이제 최초로 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게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가 이제 플라톤서부터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이제 그 플라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서부터 본질적인 문제 질문이 되는 거죠. 행복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 늘 그러죠. 내가 질문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질문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질문을 가져봐야지,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답게 살고, 나를 뛰어넘, 어쩌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나는 누구인가부터 해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후회 없이. 잘 사시는가? 한마디로 잘. 한마디로 잘. 지금 열심히 발바닥이 물집나게 안 되세요? 찾아다니고 있어요. 있구나.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맞아. 우리 변 선생님도 이제 아직 배우자가 없자요. 열심히 지금 발바닥에 묻힌 나도 찾아다니고 있대요. 이거. 가까운 데서 찾지. 스타일 아니에요? 네? 너의 스타일. 저요? 아니, 우리 여기 미스 변한테 물어봤어요. 변. 앞에 남자가 스타일인지 아닌지.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을. 그건 지금 여기서 제가 노코멘트. 그렇지, 코멘트지. 할 수가 없지. 괜찮아요, 아무렇게 해도. 쟤 아니야? 쟤 아니야. 잠깐만. 그 상처 안 받아요, 상처요. 진짜.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안 해요. 쟤 아니야. 굳은 살이. 이미 굳은 살이. 되면 상관없어요. 쟤 아니야 하는 상관없습니다. 가시가 있어.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상당히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도죠, 살아야 하도. 하는가. 평생 하도죠. 이거는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선에 맺히는 운명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들에게 운명이 항상 호의를 베푸는 저희가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들이고 복되고 그 다음에 다만 인간으로서 복될 뿐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 요 사상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들 영향을 쫙 받습니다. 성인이죠, 성인이죠. 그걸 본받아. 예. 성인이에요, 성인.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엔 여기 이 말 속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이제 올바른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대화 속에 나와요, 그게요. 이게 의미하는 게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어야만 행복하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죽어야만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럼 살아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느냐? 그러면 왜 죽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어야만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 그런 거 끝이 없어서 그래. 욕망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도 행복을 죽어야만이 욕망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역설적이죠. 패러독스입니다 이게. 무엇을 했어? 죽은 다음에. 그만큼 인간의 그 욕망이 끝이 없다. 사실 이제 지금 앞으로 쭉 나올 내용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더 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불만족이 나오는 거고. 자, 이 설문조사한 거잖아요, 이게요. 이 설문조사인데
행복에 대해서 설문을 했더니 다 돈이라고 그래, 돈. 여기 이제 일리노이대 그 심리학 교수도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돈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입니다. 그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해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FM을 판매하고 있지만 거기서 해모임은 정말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면역력 최고다고 얘기하는데 회장님조차도 앞에서 그러잖아요. 해모임보다 더 좋은 면역력은 돈이다. 맞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네, 최고예요. 뭐니 해도 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사실 돈이 그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그럼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죠. 목적이 아니고 삶의 수단인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예, 그래도 어쩔 수 그 수단의 도구가 없으면은 또 목적을 하는 게 수단이 어렵죠. 많으면 좋아. 제가 옛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부촌해하고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 그 사는 사람들은 밤이면 밤마다 싸우고 울고 난리가 나요. 그 동네가. 그렇죠. 예, 막 저희도 남편이 아내 때리고 아예 때리고 아니 잠깐 신길동에 우리가 처음에 서울 올 때 신길동 고모가 네. 그 큰 다세대 주택을 지었어요. 남편 우리가 대구 올라올 때 압구정도나 강남에 가자고 그러고 고모가 이제 그 집을 우선 관리하고 공짜로 살아라. 이래가지고 그 욕심에 나는 이제 그 신길동에 잠깐 애들 어릴 때 살았거든요. 근데 밑에는 방 하나 보거나 방 하나 보거나 옆집 다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명모 삼천지교라고 그 말이 왜 했냐면 시끄럽고 밑에 이제 술집 아줌마도 있고 뭐 있고 막 때리고 두드리고 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좀 괜찮은 동네 가면은 정말 그런 걸 모르잖아요. 아 이게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이게 다 한 것처럼 거기 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또 도와줄 줄도 모르고 근데 돈이 무시는 못해. 이 요번 자본주의 그냥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돈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돈을 번다 그래요. 맞아요. 안 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닌데 결국 이제 다는 아닌데 행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OECD 36개국 중에서 자살률이 행복 지수가 맞죠. 28인가 그럼요. 인도보다 낫잖아요. 딱 절반이네. 인도보다 낫죠. 28이 28 절반이라고. 제일 행복 지수 높은 데 36개 중에서 예, 그 꼴찌에 가까운 거죠 이게. 상대성 빈곤이야 우리나라는. 예. 그리고 뭐 자살률 뭐 일이고.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그 예전에 그 손보 교수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17세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 정신 문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17세기 때는 그 이제 유교의 성리학이 발달됐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발전시킨 게 이제 그 조선시대 중기. 네. 그 조선시대 중기 때는 그 정말 윤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 국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압축 성장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뭐 세계 뭐 8위 뭐 이렇게 10대 경제 대국이다 그러는데 이제 정말 행복하냐 했을 때 OECD 36개국에서 28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가치를 상당히 우리가 좀 이제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돈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보면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집착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돈이 계속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맞습니다. 못한다. 이제 이거죠. 이게. 일시적인 거죠. 충족됐을 때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동원 우리 선생님 잘 말씀드렸듯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돈도 소중한. 자, 행복하게 해서 필요한 것 했더니 이게 돈이 안 사, 돈.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돈. 건강.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솔직히. 전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요즘은 80%, 돈이 80%. 요즘에는 요즘은 굶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것도 네. 기본적으로는 또.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건강이 화두니까, 건강이. 화목한 가족. 배우자나 이성 친구, 친구.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돈이 최고잖아요. 네. 돈을 거의다가 많이 가졌어요. 가지는 순간
그게 또 이제 최고의 행복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제 또 다른 걸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 없어서 아주 돈 때문에 간절한 사람한테 앞에 가서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야. 하면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만 많이 가졌으니까 그런 거지. 진짜 갈급하고 막 간절한데 지금 당장. 맞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편한데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많이 불편해요. 솔직히. 맞아. 엄청 불편해요. 네, 뭐 하고 싶은 거 아니, 못해. 왜냐면 그 배우자 없는 것보다 더 불편해. 아니, 왜냐면 돈 없으면 죽어요. 수술해야 되는데 돈 없어가 죽는 불편한 경우도 정도가 있잖아. 아니에요. 목숨하고 연결돼. 불만은 영혼을 잠식시킨다. 그렇게 돈이 없으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영혼도 죽여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생명도 죽여요. 생명. 네, 종교도 돈 없으면. 여기 보세요. 돈은 그러면 이 사람을 볼까요, 한번?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동시에 자주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도 그 속에 안녕이가 빠졌네.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됐을 때. 보니까 이분 뒤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을 보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만한 사람이야. 먹고 살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걸 구하실 거예요. 뒤에 이제 천막집에 있거나 뭐 아스라나 이런 게 찍었으면은 이런 얘기 안 나오네. 이런 개떡 같은 사람. 그러겠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나에게서 행복이란 모든 게 그런 그랬어. 집을 바꿔 배경을 바꿔가지고 네. 배경을 바꿔가지고 나에게서 행복이란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이요, 셋째도 돈이요. 이제 이런 사람은 돈에 대한 그걸 다 이뤘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 위에 또 끝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그럼요. 맞긴 맞는 얘기인데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죠. 어떤 갈급하는 사람은. 이때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렇죠. 돈이 들어가면. 행복의 가진 것, 의미가 원하는 것. 원하는 것분에 가진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많을수록. 예, 맞아요. 예. 가진 것이 훨씬 더 많다면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맞아야지 행복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원하는 건 이만한데 가진 것이 이만큼을 끊었어요. 이거를 줄여야 돼요. 원하는 거. 맞아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만 자꾸 원하는 것만 자꾸 키워나가면 이제 불행한 거지. 그게 이제 불만이. 아까 불만이 영혼도 잡아먹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도 부정부패 네. 이런 게 그렇죠. 생기는 맞아요. 그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정말 정답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걸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야 행복은 말이야 저 멀리 있는 무지개 잡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어. 네 안에 어떻게 있는데 그게 행복이. 네가 마음만 달렸지 마음을 어떻게 먹걸래. 돈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취직도 못하고 시골 부모한테 당장에 돈도 없고 해결된 사람만이 이제 가치관을 바꾸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된 사람은 가치관을 바꾸라 돼.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원하는 걸 너무 크게 가지면은 불행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려면 원하는 것 가진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아저씨, 아우, 나 지금 뭐 청소를 하지 마. 아주 그냥 그만. 우리는 가진 것을 늘리거나 원하는 것을 줄여 이미 가진 것을 즐김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고가 물건을 집에 막 쌓아도 또 다른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원하는 걸 자꾸 갖게 돼 있거든요. 행복은 내 손 안의 작은 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다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이란 내가 말하는 행복이에요. 이건 내가 말하는 행복. 가치 있는 거. 이거예요. 가치 있는 거.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행복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흔히 세상 중심은 나야. 이런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자꾸 내려앉히고. 자기 자존감을 좀 가져야 되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과 자부심, 자존감, 예. 자신감과 자존감. 예. 자존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거를 가져야 되는 자기 거예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야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존중. 그러니까 자꾸 나는 배운 게 없어가 아니에요. 나는 배운 게 없는 게 아니고 배운 게 없으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배운 게 없다고 자꾸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도 지금 배워요. 저도 배워요. 이제 계속 배우고 싶다. 계속 그러면 내가 이제 왜냐면 내가 세상이잖아, 내 세상. 스스로를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가나다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뭐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그쵸 안 된다와 된다. 그러면 이응이 있고 디귿이 있고 디귿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잖아요, 요거요. 요게잖아요, 그죠? 이응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순환 언어 구조 중에서 긍정적인 말이 항상 앞에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은 된다. 긍정적인 말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게 뒤에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뭐든지 뭐냐면 된다를 전제하고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번에 어디 가서 새벽 조찬 모임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와 기분인데 반갑습니다 막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잘 되시죠? 요즘 뭐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요 했더니 왜 아침부터 죽겠다는 소리를 써? 이 대본 혼났어요. 예. 혼나도 싸요. 그 말이 혼나도 싸. 얼마나 아침부터 이게 부정적이면서 부정 에너지가 팍. 하루 종일 그거 좌우하는데 또 그 말 딱 하는 거예요. 자꾸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했더니 죄송하지까지 좋았는데 미안은 왜 해? 그거 어쩌라고 그러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마. 그것도 안 좋은 거야. 혼났어요. 제가. 그렇죠. 사랑하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러브스토리에서. 근데 그러면은 사랑한다면 못한다, 못했다 할 때는 미움으로 하잖아요. 그 뜻이 이제 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말 한마디에서 사실은 진짜 그게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자꾸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바뀌는 그리고 다음 책에 이제 할 때 보면 피그말리 효과 뭐 이제 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할 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 대표님 행복의 결론이 뭡니까? 네? 지금까지 결론 내세요. 그냥 네 스스로 행복이라는 건 결국 보면 행복은 사람마다 다 틀리고 내가 만드는 건 사람들이 느끼는 다 틀리고 또 자기 기준. 기준이라는 게 사실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그 기준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행복은 분명히 나한테 달려있는 건 맞아요.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건 분명히 나한테 있지 남한테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보편적인 건 있잖아요. 내가 보는 행복은 이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한 분들이에요. 네, 그럼요. 자신감, 자존감, 네. 뭐 다 자, 이제 월등하신 넘어갑시다. 내가 이제 그러면 행복하기엔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건데 공간과 공감과 공명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선 내 마음속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차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잡동사로부터 자유라는 책을 했잖아요. 그 잡동사로부터 자유는 내가 이 잡동사 여기 지저분한 걸 정리함으로써 뭘 한다 했어요. 심리적으로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잡동사리가 많이 차 있으면은 어떤 새로운 좋은 거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차단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공간, 내 마음속의 공간을 갖다가 꽉 채워서 엉뚱한 걸 채워놓다 보니까 실제 좋은 것들을 채울 틈이 없으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거는. 누가 말하면 거절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해야
받아들여요. 그래서 경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꽉 차진 사람들은 경청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야, 다뤄. 뭔 얘기를 하려면, 나가 다뤄. 야, 이거 얘기하지 마. 이미 다 한 건데, 뭐. 안 들으려고 하죠. 네. 이미 이거 자꾸 공간. 그러면은, 자, 개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에서도 보자고. 가족이 행복하려면 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우리, 한숙희 회장님이 신길동 살 때, 두드려 대고 싸우고 옛날에 엄청 했잖아요. 저희 그 동네에서는 그 집이 한 집에 이제 12가구가 살았어요. 12가구가 이제 오늘 내일 한 번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게 하루 저녁에 세네 집이 동시에 벌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이 집을 가서 말려다 저 집 말려야 말리야. 이 사람이 정말. 그런데 이제 오늘 말리던 사람이 내일 싸우고, 내일 말리면 모레 말리고 그래. 그게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쟤네는 맨날 싸워. 지도 맨날 싸우면서 맨날 싸운대, 그냥. 12가구 그랬어요, 12가구 그렇게 살았어요. 유일하게 한 집이 이제 안 싸우는 집이 이제 결국에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 못 버티더라고. 그러니까는 주인 자체도 싸우니까. 우리 또 주인 싸우러 말리러 갔다가 또, 주인. 이제 새로 사는 사람들 주인 부부 싸우러 갔는데, 그 집은 시카를 갖다 놓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남편이 이미 손가락이 이제 막 피가 나고 있는데, 들어가서 막 뚝뚝 말아주고, 우리는 어렸으니까 이제 다 구경 나와요. 쌍 구경, 희한하게. 우리 싸울 때 구경하면 막 승질 나는데, 야,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 희한하더라고. 저희 집은, 진짜로 1년 360을 그렇게 했으니까 남의 집을 거의 말릴 기회가 없었어요. 남들이 우리를 말려서. 그래도 참 잘 자라셨어, 그래도. 저희 형제들은 그래도 잘 자란 편이에요. 저희 형제들은 그래도 잘 자란 편이고, 정말 지겨웠어요. 아주 싸우는 게. 오직했으면. 부모님 싸우시는 네, 오직했으면 그냥 내가 법원에 가서 이제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찍으시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귀싸대기 하면. 사실 재밌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참 돌아가시다 보니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너무 참 세상을 왜 저렇게 참 힘들게 사셨을까. 물론 당신이 벌어서 이제 우리 집엔 10원 하나 안 갖다 주고 굉장히 가난한데 그나마 그 가난한데 또 있는 걸 빼가는 분이었어요. 그래.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았어요. 형제들한테. 결혼을 하지 말자. 아니 결혼하지 말자. 절대 가정의 피해. 그래서 저희들은 형제들이 술 담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작은 집이나 당숙들이 이해가 안 가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술독에 사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술하고 친하지 않다는 게 이해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같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의 행복이라는 건 공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공간. 그러니까 공간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같은 걸 가지고 공감을 해야 돼요.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럼 공감을 하려면은 관계성인데 이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나하고 이제 위하고죠. 나를 중심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부모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자녀가 있죠. 딸하고 아들하고 자녀. 여기 딸 있고, 자, 딸 아들 둘을 뒀다고 하자고요. 여자냐. 내가 부모가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나는 부모한테 어떻게 했을까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얘네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계성입니다. 공감을 형성하려면 이 관계성이 잘 돼야 되죠. 이 안에. 내가 아이들한테 막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부모한테 어떤 자녀였는가는 거죠. 그것부터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다르게 하겠죠. 네? 그렇죠. 말을 내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말을 자녀한테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어제 김동욱 사무총장님 생일이라서 번팅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가려고 하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번팅을 해서 이렇게 오라 해서 핫소시 글로 갔어요. 핫소사이티에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 갔는데 이제 이지영 사무총장이 재무총장이 왔어요. 그 다음에 조경희 사무총장. 근데 그 이지영 사무총장이 재무총장이 그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나는 그 남편하고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존대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그래서 내가 아유 남편분이 전화하지 아니요 남편분은 이미 저기 날 모시러 와서 주변에서 앉아 있어요 차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 저희 집은 아이들이나 애들이나 똑같이 존대 쓴대. 부모하고 존대. 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관계가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이지영 재무장님이 뭘 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분당에서 거기까지 모시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1시간 됐다는 게 와서 인지가. 그럼 아 이거 빨리 가야 되죠. 걱정 안 해야 되는데 늘 기다린대. 야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관계예요. 서로 존중하니 얼마나. 자식한테 뭐라고 막 소리지기 전에 이제 내가 부모한테 뭐 어떤 자녀였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서로가 공감이 돼요. 그러면 이 공감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명이지. 울림이지. 내가 땅 쳐서 땅 울려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저희 집이 정말 자, 이거 보세요. 공명이는 뭐 어떻게 반응이 하는 건가?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15살 때, 15세 때 공장을 가요. 공장 생활하는데 조각공장. 조각기술. 그때 15세 때 조각기술 조금 배워가지고 좀 흉내낼 때예요. 조금 이제 거북선 하악 같은 거 조금 흉내낼 때. 그 조각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공장에 아침에 한 7시 정도 와요. 그래서 공장을 청소를 다 해놓습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그 기술자들이 일하는 그 칼 있잖아요. 숫돌 같은 거, 이게 수평이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 수평 원래 잡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잡아요. 탁 잡아놓고, 그때는 옛날에 이제, 지금 세면이 많아서 세면을 분자면 금방 잡혀요. 물론 숫돌 잡아주는 게 다 있지만, 그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흙바닥에 분자면 여기가 다 까집니다. 피가 지지지 나요. 그걸 전부 잡아놓고 칼을 갖다가 이제 칼을 기술자들 잘 좋은 사람들 내가 이제 또 잘 배워야 되니까 칼을 보면 칼이 이제 날이 이제 이빨이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싹 잘 가릅니다. 잘못 걸어놓잖아요. 날이 이중으로 쓰잖아요. 칼 집어 던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은 적도 있어요. 여기 콕 꽂혀가지고 여기 꽂히네. 그래서 이제 싹 갈아놔요. 그러면 8시 반 정도면 이제 출근을 해요. 그다음에 8시 반 정도 해서 이제 깔끔하죠. 이렇게 싹 해놓고 그러니까 물도 다 떠나놓고 다 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면 일어나니까 그 새벽 종이 훈련내고 틀에서 그거 들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공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선 공장 하루 있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야간 작업이 한 20일은 야간을 작업했어요. 한 달에 20일을 야간 작업했어요. 그 이제 야간 작업하는 날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날이에요.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면 집에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막 칼로 여기 비워가지고 이게 여기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딴 생각하다가 혹시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야간 작업할 때는 이제 10시에 끝나거든요. 10시에 끝나면 버스가 딱 끊어져요. 그때는 딱 끊어졌습니다. 몇 시 전에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상일동인데, 그 공장이 상일동인데, 집은 이제 그 길동, 김선아 씨 사는데, 여기 이제 도로를 따라오면은 무지개 오래 걸려요. 산을 공동묘지를, 지금 그 길동 가로질른 길, 지금 공동묘지 남아있잖아요. 그 산을 갖다 넘어오면은 이제 금방 와요. 그래서 그 산을 나 혼자 넘어오는 거예요. 공장에서 상일동에서 집에까지 쉬지 않고 뜁니다. 그리고 와서 아버지가 안 왔으면 휴 다행이다. 싸우시면 이제 문을 또 확
또 이제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늘상. 이게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아주 맨날 늘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나는 이제 뭐냐면 형도 있었고 우리 형은 이제 아예 이제 싸움 시작할 것 같으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나는 여동생하고 남동생을 이제 옆집으로 피신시켜 놓고 이제 나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항상 그것을 강조한 게 있어요. 형한테도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될 것 같다. 삶을. 니들은 그러면 안 된다. 맨날 그랬어. 우리 형이 술 먹고 와서 한번 깽판 놀다가 나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눈이 하면 신병 될 뻔했어요. 형이 나한테 맞아가지고. 분명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냐. 아버지처럼.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피멍이 들었는데 또 형 때문에 피멍이 드는 거야. 자식이 와서 술 먹고 깽판 보니까. 그래서 그냥 뒤를 박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도 공감이 있어야 되고 공감을 형성해야 되고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서도 그게 필요한 거고 사회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조직에서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린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15세 때는 자기가 아는 관점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복을 또 찾았을 것 같은데. 네. 힘들지만 네. 뭔가 근데 진짜 행복했어요. 늘 그게 저녁마다 지옥이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그게 저기지만 뭐가 행복했냐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이 학비를 대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행복했고 내가 할 일을 한다. 꿈이 있었어요. 꿈이 내가 이제 어떤 꿈을 내가 이제 15살 때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다잖아요. 이제 꿈을 내가 어떤 꿈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였어요. 비록 그런 건 있었지만 제가 워낙 잠이 없고 이제 이 밤새 아버지한테 시달려가지고 2시간 자고 이제 공장에 나가도 늘 행복했어요. 제 어릴 때 사진 내가 늘 갖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 제가 잠깐 보여줄까요?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도 행복해 보이세요. 자, 이게 지금 13살 때예요. 공장 기술자 형이에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거야. 내 맨 좌측에 있는. 네. 걔 나예요. 근데 그 긍정적인 사고는 타고나셨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머리카락이 많네. 굉장히 굉장히 우울했죠. 왜냐면 애들 학교 다니는 거 보면서 기죽 없고 맨날 동네에서 왼쪽에? 이쪽에. 트레이닝 같은. 머리 성동문학교 동네에 성동문학교 다니는 옷을 다 갖다 얻어 입었어요. 야, 옷 좀 나오면 줘라. 옷 좀 나오면 줘라. 세 형제예요? 아니 그게 공장의 기술자예요. 나 기술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맨날 너 아들 해라. 내가 학교 보내줄게 맨날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지금 공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 하시는데 공명에 대해서 어저께 들은 바가 있어요. 네. 어떤 내가 정말 기분 좋고 잘 나간다고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가득 차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옆에 있는 걸로도 기가 15%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대요. 근데 그렇게 15%를 올린 그 사람 옆에서 또 어떤 영향을 받냐면 8%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대요. 계속 아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간다고 하신 그 공명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제 공간 속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울림, 공명을 잘해야 돼요. 울림을. 그래야지 이게 긍정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에너지는 계속 부정적이면 그 공명이 그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림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하는 게 자꾸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도 긍정적이고 이렇게 가지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공명의 의미가 그러면 영향력이라는 그죠? 서로가 영향력.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걸 순간은 잘 볼까요? 네, 그래도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을 한번 가져볼까요? 잠시요. 자, 이제부터 이제 슬슬 이제 행복과 창조가 이제 나갑니다. 삼성과 네이버 싸이월드를 보세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싸이월드 엄청났었죠? 네. 페이스북에 물렸어요. 지금은 싸이월드가 이제 아예 뭐 존재조차도 없어졌죠.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네이버 뭐 우리나라는 80%가 네이버지만 전 세계는 뭐예요? 검색은 구글이 최고. 삼성이 전 세계 핸드폰이 막 1위라고 막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애플하고 게임이 안 돼요. 삼성은 삼성전자를 다 통틀어서 반도체까지 말을 하잖아요. 애플은 뭐야? 단일.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재산적 가치가 엄청나게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그럼 전 세계에서 삼성 그 기기 판매는 사실 1위였어요. 사실 1위는 맞아요. 1위는 맞아요. 그런데 1위는 맞는데 애플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쪽은 소프트웨어, 되게 하드웨어고 이쪽은 소프트웨어. 그거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공간 속에 공감을 집어넣고 공명을 넣었어요. 여기 속에는요. 삼성에는 껍데기만 있어요. 껍데기만. 그 안에다가 공간, 공감, 공명이 없어요. 이거를 써서 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삼성을 쓰던 사람이 다른 LG 써도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애플을 쓰던 사람이 삼성 거 쓰면 못 써요. 절대 못 네, 씁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이 이것을 보고 엄마 너무 이거 힘들대. 그 지금 아이폰은 너무 사용하기 간단하고 편하대요.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너무 우리 어릴 때 세대 간 공감을 할 수 있고 세대 간 공명을 줄 수 있고 울림을 탕탕탕탕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감과 공명을 넣었기 때문에 이 안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웹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6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삼성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위험해서. 우리가 소니를 잡아먹었듯이 중국이 삼성을 이미 1년도 안 차이 안 납니다. 맞아요. 이제 기술 다 따라잡았어, 중국에서. 그래서 삼성이 가장 위험한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공간이 없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이거 쓰지만 이거 쓰다가 배가를 써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얘네들은 이거 쓰다가 다른 건 절대 못 씁니다. 이거 쓰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 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뭐 하다가 하려면 제재를 다 하죠. 구글은 제재 없어요. 모든 게 자유예요. 모든 게 자유. 어떤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료 구글에 가서는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아무런 제재 없어요. 자유예요. 자유. 추구하는 게 자유입니다. 여기 제재예요. 조금만 뭐 하면 제재예요. 조금만. 페이스북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뭘까요? 창조자들. 이 사람들 누구냐? 이거 무슨 버거지? 아, 그거 뭐예요? 주크버거. 주크버거. 이 사람들 이게 공통점이 뭘 것 같아? 공통점. 소방, 휴머니티 감.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이면서 뭔지 아세요? 히피족들이에요. 히피족들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예요? 자유 공동체입니다. 완전 자유 공동체예요. 자,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 어디? 그 12명이서 1년 매출이 장수들 집보다 더 많아요. 어디? 이종원 대표가 33가지의 사분이 있습니다. 33가지. 아, 그죠? 33가지의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희한한 게 뭐냐면 직장에서 근무를 하지 마라. 카페에 가서 하고 집에서 해. 나오고 있으면 집에서 해. 복장 아무렇게나 입어라. 상관없다. 퇴근 6시 돼서 여기에 맞아 있는 거 볼펜 놓고 나가. 눈치 보지 마. 그게 옛날에 다음도 잘 그러고 됐죠. 네버도 그러고 다음도 그 사람이 음식은 백종원이고요. 그 음식은 제니퍼 스포트 그 대표가 엄청나도 젊은 사람이에요. 요즘 참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바로 창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기술 제품 판매가 아닌 공용을 통한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티어스를 볼까요? 그럼 원인을 이 사람들 원인은 그러면 어디서 보냐? 자, 이 사람은 이제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였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디에 빠졌어요? 철학에 빠졌어요. 철학도 누구 거? 톨스토이. 그 다음에 동양의 그 인도. 그래서 인도에다 살아요. 인도가 살다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학에다가 인문학을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랬냐면 내가 인문학을 이 핸드폰 여기다가 내가 인문학을 집어넣겠다 해서 이 사람이 곡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기술과 예술과 상상을 하면 현실로 시켰어 이 사람이. 1000가지의 생각 중에서 한 가지라도 써. 생각과 아이디어는 틀리죠. 그죠? 수많은 생각이 있고 이 수많은 생각 중에서 아이디어는 하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보세요. 세대 공감을 하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집단지성을 참 잘 활용했어요. 잘 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애플의 핸드폰의 하드웨어가 누가 만드냐 하면 삼성에서 만들어요. 네. 아이러니하지? 희한해요. 맞아. 삼성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참 부품이 웃기는 많아요. 거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껍데기 들어가는 게 네, 부품이 삼성에서 만든 겁니다. 반도체. 그래 애플이 뭐라 했냐면 기계는 니네가 만들어. 그 기계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으니까. 이 안에 단순화시켰어요. 굉장히 단순화시키면서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능은 다 있습니다. 편리하게 해놨어요. 이 수많은 생각 중에서 이 아이디어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생각, 10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생각이 10개 모으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본 거예요. 스티어스는 이렇게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걸 팔았어요. 이걸.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창조라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래서 종합하면 세상을 넓게 보는 시선과 공동체 정신이에요. 자유와 공존의 확장이고 확장 지향 에코예요. 에코 시스템을 간. 창의 자유 무소유 이걸 너무 많이 소유하려면 창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소통과 공동정신의 창의력이 비대장입니다. 제가 신학으로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 내가 이 구성원들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성원들한테 내가 어떠한 공동체로 미래를 열어줄 것이냐 하는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 데리고 뭐를 해서 내가 해야지 돈이 벌리지 이렇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거를 줄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명의 천재보다 100명의 평범한 사람이 낫다. 네. 이게 바로 집단지입니다. 또 스티브 잡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물론 스티브 잡스의 창조력이 있지만 그 밑에는 팀 쿡이라는 훌륭한 또 팀원들이 있었어요. 그 팀원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팀원들의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을 쏟아내가지고 그 쏟아낸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아이디어를 만들었잖아요. 끊임없이 안 일어났어요. 알람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한 공간에서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나만 가치 있는 게 아니고 남에게도 가치를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독서라는 거는 사실 어저께 이제 제가 기업 독서 동아리 우리 이제 조경의 우리 저기 이사님 오셨고 이명아 이제 선생님 오셨고 그다음에 조민 선생님 오셔서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도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결국에는 창조의 모태는 결국엔 책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책에서 영감을 얻었지 하늘에서 갑자기 뚝 얻은 게 없다는 거. 에디슨이 됐던 아인슈타인이 됐던 빌 게이츠가 됐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았고 저 시대는 저렇게 살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창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지식을 쌓아가는 거다. 그 지식을 쌓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지혜로 바꿔서 실천적 지혜 바꿔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